안녕하세요. 주다육입니다. 오늘은 제가 다육이를 키우면서 다육이를 번식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실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이꼬지로 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적심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번식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이제 이 황홀한 연꽃금 같은 경우는 이꼬지로 지금 번식하는 아이죠. 그 다음에 여기 원종 마리아금 같은 이런 아이들은 적심해서 이제 삽목에서 이제 뿌리 내리는 그런 아이들에 속하는 아이들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 아이들은 마리아금인데요. 참금에 속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들도 적심해서 이제 뿌리 내렸는 아이고요. 요 뒤에 있는 아이는 여기에 있는 자구를 또 떼어서 뿌리 했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적심하고 난 다음에 또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올라오는 자구를 이렇게 성장했는 자구를 떼어서 이렇게 이제 뿌리 내렸는 아이가 요 아이들입니다. 그리고 적심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다육이 번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번식을 하다 보니까 금다육이를 번식을 하면서 제가 느꼈는 점을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여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요. 먼저 원종 방울복랑금을 한번 얘기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전혀 이제 손을 대지 않고 그냥 자연 군생으로 키우려고 지금 성장시키는 아이입니다. 그런 아이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전혀 지금 발색 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올금이 없는 상태에서 골고루 녹과 금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의 아이를 구입해서 키우다 보니까 별 무리 없이 아주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건강한 상태의 아이를 지금 제가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큰 아이로 지금 제가 키우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앞에 아이를 한번 보시면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요 아이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있는 자구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뿌리 내림을 하는 적심을 주로 하는 이제 이 아이는 성장시키는 아이가 아니고 제가 적심을 많이 하는 아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아름답게 앉아 키우는 것보다 적심을 많이 하는 아이에 들어가는 거죠. 자구 생산을 많이 하는 아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구가 되는 아이는 이렇게 제가 뿌리 내림을 해서 건강한 상태로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큰 아이로 또 만들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보시면 자구 생산을 많이 했는 아이들은 이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제가 금이라 하는 아이들은 유전적으로 변이가 있었다고 하는 아이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 몸 자체가 좀 약하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녹과 금이 골고루 들어가 있던 분포되어 있던 아이도 이 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적심을 많이 해서 이렇게 자구를 생산해 가지고 다른데 자꾸 커팅을 해서 분리 작업을 하고 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올금이 많이 형성되죠. 여기 보시면 지금 자구가 많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구가 많이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올금이 많이 형성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유전적으로 변화가 있는 아이가 이제 커팅을 많이 하거나 하면 몸 자체가 영양이라든지 모든 공급이 부족해져서 올금의 탄생이 많아집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황홀한 연꽃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황홀한 연꽃금을 제가 이제 적심해서 이렇게 뿌리 내렸습니다. 이거는 요렇게 요거하고 요렇게 세 개의 몸이었는데 하나는 금이 발색이 되지 않은 아이인데 뿌리 내렸는데 여기서는 적심하고 나니까 여기서 더 이상 금색이 발현이 안 되죠. 지금 현재는 금색이 거의 발현이 안 되고 요 끝입장이 약간 금색이 조금 나타나는가 이렇게 느껴져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이제 이거를 번식을 하면서 제가 끝입장을 이걸 몇 장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잎꽂이를 했습니다. 황홀한 연꽃금은 적심도 가능하고 잎꽂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심도 했고 잎꽂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잎꽂이 한 결과 지금 이 잎은 적심했는 이 아이의 잎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금색이 발현되지 않는 무지의 아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지의 아이에서 제가 한 몇 아이를 이거를 잎꽂이를 했더니 잎꽂이 한 결과 제가 경험하기로는 한 2개의 아이는 이렇게 녹과 금이 골고루 분포되는 아이가 나타나고 2개의 아이는 이렇게 올금의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완전 무지의 아이에서도 제가 해본 결과로는 전혀 무지의 아이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올금이나 아니면 금색이 발현된 아이가 녹과 금이 발현된 아이가 나왔는데 그거는 제가 선물을 그때 이벤트 선물로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선물로 드리가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녹과 금이 나왔는 아이는 선물로 드리고 이 올금이 있는 아이는 이 아이는 이 모주가 없으면 잎이 없으면 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선물을 드릴 수가 없어서 안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황홀한 연꽃금에서도 무지의 아이를 삽목을 했을 때는 금의 발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꼬지의 아이에서도 금도 올금이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이렇게 녹과 금이 골고루 분포되는 아이도 있어서 이제 제가 한 아이는 또 선물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런 현상을 보면서 또 원종 방울복랑금의 이 성장 과정, 적심을 통해서 올금이 형성되고 또 황홀한 연꽃금이 제가 적심이나 잎꽂이를 통해서 올금이 형성되거나 또 녹과 금이 골고루 발생되는 아가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거는 마리아 금입니다. 마리아 금 중에서도 아주 금이 발현이 아주 100% 좋은 금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이를 제가 이제 내놨는 이유는 에보니 백복륜금입니다. 복륜금이라 하는 것은 끝입장은 금색이지만은 중간 라인은 녹이 들어가서 이것은 창금에서 거의 제일 색깔이 잘 들어가는 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복륜금은 그래서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녹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건강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예전에 이 아이를 적심을 해가지고 뿌리 내림을 했습니다. 이렇게 뿌리 내림을 했습니다. 윗머리죠. 이거는 밑에 머리고 밑에 아이고 여기는 위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에 아이는 마리아 금이지만은 완벽하게 이는 복륜금이라든지 금의 발현이 완벽한 금은 아닙니다.
금의 종류에서도 A급, B급, C급, D급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 금이 이제 들어가는 분포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가격이 천차만별인 이유는 아름다움도 아름다움이지만은 또 이제 건강 상태 이는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등급을 매기는데요. 그러면 이 마리아 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A급은 아닙니다. 지금 한 C급이라든지 D급 정도에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윗머리지 않습니까? 윗머리인데 C급이나 D급의 아이인데요. 제가 다른 아까 이 아이들을 설명했는 이유는 이렇게 적심을 하고 나면 황홀한 연꽃금이 입연 무지인데도 올금이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녹과 금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아이가 나올 수 있듯이 처음 마리아 금이 이 아이가 C급이라든지 D급의 아이였었는데도 제가 윗머리를 커팅을 해서 이렇게 내렸지 않습니까? 내리고 나면 이 아이는 금색이 발현이 그냥 그대로 C급과 D급에서 머물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시 자구가 나오는 여기 보시면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 밑에서 자구가 나오는 아이가 있죠. 자구가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오른쪽과 왼쪽 중간 3개의 자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그런데 색깔의 분포가 다 다릅니다. 중간에 있는 것은 금색이 덜 띄고 있지만은 이쪽 왼쪽에 있는 아이와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금색 발현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황홀한 연꽃금이 적심을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그대로 무지의 아이가 나오듯이 여기서 적심을 해가지고 윗머리를 내렸을 때는 C급의 D급의 마리아 금밖에 유지가 되지 않던 아이가 이렇게 적심을 해서 밑에 아이가 올라올 때는 이제 위에 아이가 영양분이 소실되어서 밑에 입으로만 이제 아기가 유전자적으로 살아 올라오지 않습니까? 영양으로 해서. 그래 놔놓으니까 이거 유전자가 변이가 되어 있는 아이다 보니까 자기가 몸이 약하다 보니까 다시 올라오는 아이들은 금색의 발현이 더 많이 되어서 올라옵니다. 아까 원정방울복랑급도 많이 커팅하면 할수록 이렇게 금색의 발현이 높다고 했죠, 제가. 이거는 제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걸 완벽하게 느꼈습니다. 많이 커팅을 하면 할수록 올금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는 번식하는 아이와 성장하는 아이를 분리시켜서 키우고 있거든요. 성장하고 큰 대품어를 키우는 아이는 제가 손을 대지 않는 이유는 올금으로 올라오면 성장하는데 아무래도 힘이 들기 때문에 녹과 금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 아이는 커팅을 하지 않고 이렇게 키우고 이 아이는 어차피 번식을 해서 약해졌는 아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번식하는 아이로 그냥 키우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 같은 경우도 색깔이 완벽하게 나왔는 아이들은 제가 번식을 하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마리아 금도 처음 이렇게 적심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C급이라든지 D급의 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커팅을 하고 난 다음에 밑에 자구의 형성된 모습은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이 아이는 유전자 변이로 일어나는 마리아 금이기 때문에 그때 환경과 자기의 영양과 자기의 몸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금색의 발현이 더 높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올금이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또, 금색이 발현이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나온다고 100%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적당한 녹과 금이 발현되는 이런 아이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100% 복륜금이면 좋지만 복륜금이 아니더라도 또 금과 녹이 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아이들은 살아가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값어치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C급이라든지 D급의 아이들을 구매를 했을 때는 내가 A급이나 B급의 아이들을 만들고 싶을 때는 조금 적심을 해서 이렇게 윗머리를 커팅을 하면은 오히려 금색의 발현이 더 많이 높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누어 볼까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마리아 금 같은 경우도 보시면 지금 색깔이 엄청 아름답게 발현되어서 새끼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구가. 처음 아가는 본체에서 나왔는 아가는 이만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색 발현이 제가 커팅을 하고 나니까 금색 발현이 더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이제 이 황홀한 연꽃금에서 완전히 느껴지는 그걸 느꼈을 수 있죠. 그래서 창금의 아이를 만약에 아주 이렇게 복륜금이라든지 이렇게 마리아 펄금입니다. 이런 아이 같은 경우는 이런 아이들은 완전히 색감이 완벽하게 거의 잘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처음 이제 구매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저처럼 이렇게 약간 C급이나 D급의 아이들을 구매를 해서 번식을 통해서 A급이라든지 B급의 아이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심을 하면은 아이들이 금색의 발현이 더 높아지는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한번 나누어 볼까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한번 드립니다. 이런 아이들은 유전자적으로 변이가 일어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구 생산이 어떤 아이가 다시 탄생한다는 것은 장담은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다음에 아이는 어떤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이거는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제가 키워본 결과 그 다음 아이는 처음 아이보다는 분명히 더 약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적심을 많이 하면 할수록 올금의 탄생이 높습니다. 그러면 그 올금의 탄생이 높은 것을 이용을 해서 제가 D급의 아이들을 구입을 해서 적심을 해서 또 A급의 아이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창금이라든지 이런 금 다육 아이들을 키워본 결과 제가 느꼈는 점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육이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신비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이렇게 창다육이도 키워보면 아주 완벽한 발색을 가졌는 아이도 있지만은 창금 다육이 중에서도 완벽하지 않는 다육이도 있습니다. 그런 다육이를 또 더 완벽한 다육이로 키우기 위해서
또 제가 이제 조금 노력을 하면 그런 아이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들을 한번 너무 얘기가 길었습니다.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다육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